월요일 시장 저희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네. 일단 저희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네, 오늘은 이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입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이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었거든요. 이번 주까지도 이러한 이슈들 좀 이어질지의 여부들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선 헤드라인부터 좀 풀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중국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의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이런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정리할 때 자주 이제 혼자 스스로 좀 되뇌이는 말들이 좀 있어요. 신뢰와 불신 사이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보고 체크를 해야 될 것인가.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숫자를 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주식시장에서의 숫자는 결국 실적과 수출 데이터이겠죠. 그러니까 일예로 작년에 미국이라든지 유럽 혹은 이제 그 외의 나라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한 산업이 화장품이죠. 그 화장품이 뭐 단순히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어떤 이제 수출 데이터들이 기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이제 반대로 가장 크게 또 이 반사 어떻게 보면 수혜가 아니라 피해를 본 쪽이 있죠. 바로 이제 중국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화장품 기업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중국의 소비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보니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많은 기업들이 과연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이 잘 팔리니까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가들은 잘 되는 쪽에 힘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되는 중국에 대한 관심도가 그간 참 많이 죽어왔었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 중국 쪽에서 심심치 않게 어떻게 보면 투심을 좀 이끌어낼 만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관심 프로젝트가 작년 여름에 나왔어요. 여름에 나왔을 때도 하루 잠깐 반짝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매출 비중이 많은 기업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이후에 여전히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쪽의 매출 비중이 많은 기업들 혹은 많은 산업들이 더 각광을 받았죠. 하지만 해가 지나고 나서 1월이 지나고 2월 달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증시가 약간의 조정의 폭이 약간이 아니죠. 네. 제법 크게 나왔습니다. 크게 나왔을 때 지금 그 이유가 소비 둔화에 대한 이유를 지금 들면서 지수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믿고 우리가 투자를 했던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 시장보다는 그동안 먼저 매를 맞아서 이제 뒤늦게 올라오고 있지만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중국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에 한알령 해제라고 하는 해제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뉴스가 이어붙이다 보니 사실 그동안 눌렸었던 많은 종목군들이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신뢰와 불신 사이에서 선택 그리고 이제 숫자를 봐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한알령 해제라는 것은 중국에서 그 어떠한 명시가 된 부분은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 단독 보도를 통해서 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제 반등 요인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많이 들려왔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공매도 재개 가능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공매도란 뭐죠? 해당 상품이 하락을 하면 그 하락한 만큼의 차익을 얻는 것이 이제 공매도의 수익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온 쪽을 공매도를 치는 경향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온 쪽 조선, 방산, 원전 이러한 쪽들은 공매도의 타깃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이쪽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다른 쪽으로 수급이 흘러가게 된다면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었던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한알령 해제와 관련된 기업들 혹은 관련된 어떤 산업에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류가 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뉴스를 가볍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번 심도 있게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실상 정말 한알령이 해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간 한알령의 피해를 봤던 업종들 위주로의 수급 탄력성도 회복이 됐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본부장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정말 이번에는 해제가 될 수 있을까에 관해서 많은 의문점이 남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또 시장의 흐름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봐야 할 이유는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중요한 건 이거인 것 같아요, 본부장님. 네.
중국 자체도 내수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관신 정책을 펼쳤을 때도 사실상 중국 내부의 소비가 그렇게 살아나진 않았다라고 네. 해요. 그러면 이번에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고 해도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을까에 관해서 조금의 물음표는 남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신뢰와 불신 여기 이제 믿고 베팅할 부분이 숫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숫자의 이제 추이를 이제 봐야 되죠. 작년에 이관신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나왔을 때 시장에서 뜨뜻미지근했던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관신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안 열리던 지갑이 열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추이를 보다가 나도 지금 어차피 바꿀 거 이참에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약간의 시간의 텀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이관신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약 한 달에서 두 달 동안은 소비 촉진이 그렇게 빠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소비 시즌에 맞춰서 굉장히 이제 광고도 좀 많이 했고 또 이제 변화도 있다 보니까 연말쯤 가서 중국의 소비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어떤 부분을 통해 알 수 있었냐면 모바일 시장의 모바일 교체 이 수요 주기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PC와 모바일이 이렇게 잘 팔리니까 인텔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재고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을 하니까 D램의 가격이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당장의 어떤 개선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때보다는 중국의 내수 소비가 조금은 살아나고 있음을 확인을 했다라고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달쯤에 나오는 중국 기업들의 이제 뭐 실적이겠죠. 여기서 정말로 실적의 개선세가 나오게 되면 그 프로젝트가 정말로 적중을 했구나. 그로 인해서 내수 소비가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우리가 한 번 더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월 우리가 설 연휴 딱 전날, 직전이죠. 연휴 딱 시작한 날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 시장의 판도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좀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흐름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참 희한한 게 M7이라고 하면 미국의 M7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요새 중국의 M7이라고 해서 또 7기업이 막 떠오르고 있는데 텐센트를 포함해서 오늘 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겠다는 알리바바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흐름을 보면 요 근래 약 2주 동안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보다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주가의 방향성 자체와 지수의 이제 변동성 자체가 더 아웃퍼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중국 내수 소비 관련주들도 충분히 한 번 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인 수치를 계속 파악을 해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중국 증시가 그간 굉장히 강했습니다. 딥시크가 또 시장에 나오고 나서 중국 증시 역시도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줬는데 증시가 좋다라는 건 또 우리가 내수적인 측면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중국 시장에서도 유입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중국에 관한 내수 회복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주목을 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사실 중국 내수 관련한 그런 섹터라고 한다면 우리가 화장품이나 뭐 게임 엔터 이런 걸 제외하고도 저는 철강 쪽이 좀 눈에 그렇죠. 띄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철강 쪽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까? 물론 이제 일전에도 철강 관련한 이슈가 있기도 했었지만 같이 엮어서 좀 좋게 생각을 해봐도 좋을까요, 본부장님? 일단 큰 틀에서는 석유화학 그리고 이제 철강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철강은 사실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철강 관련한 제품의 관세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아직은 중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없는 상황입니다. 뭐 대안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일절 없었어요. 그래서 철강주들에 대한 흐름은 조금은 더 좀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이 석유화학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롯데케미칼이 최근에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다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조정을 이용해서 조금은 더 보실 수 있는 저는 요소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 중국에 대한 내수 소비가 촉진이 된다는 것은 자국 내의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장들을 또 많이 돌린다라는 거죠. 공장을 또 많이 돌리게 되면 결국 이제 석유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가 이제 골자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기업을 좀 잘 판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중국이 경기 부양에 들어가고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게 되면 이 에틸렌이라고 하는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들이 관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에틸렌에 대한 어떤 이 가격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유의미 있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에 에틸렌은 조금 더 이제 가격이 올라오고 나서 저는 석유화학주들을 쫓아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왜 그러냐면 이 에틸렌이라고 하는 가격이 웬만큼 올라가서는 이 에틸렌을 생성을 하고 생산을 할 때 들어가는 이 공장을 돌리는 비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마진을 내기까지는 아직까지는 한참 지금 룸 자체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조금 가격 움직인 걸로는 부족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에틸렌을 안 합니다. 그러면 공장을 돌릴 만한 어떤 부담감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석유화학 다른 제품들에 대한 스프레드를 통해서 이 판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다른 석유화학 기업들보다는 금호석유 하나만을 바라보시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석유화학 종목군들 바닥에서 올라오니까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금호석유만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철강은요. 사실 이쪽보다는 미국의 공장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세아제강, 넥스틸, 휴스틸 이 세 기업으로 압축해서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